12월 11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개장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시장 분위기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가운 반등을 오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개장 직전 전략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 흐름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 하락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고요. 일제히 0.3% 안팎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지금 이제 내일,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발표될 미국의 11월 CPI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4.2%를 웃돌았다라는 점이 기술주들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이슈 혹은 실적 호재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테마별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좀 제한적인 상승만이 나타날까?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주가 지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연초 대비 27%, 32% 급등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P 500 지수의 선행 PER이 현재 22.3배 수준에 달해 있다고 하죠. 이것이 10년 평균치인 18.1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관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테마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 등을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TSMC의 실적, 전년 대비로는 상승을 하면서 AI 수요의 지속성을 확인시켜줬는데 문제는 전월 대비로는 12.2% 하락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반독점 조사 이 부분 역시도 지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IB들의 긍정 코멘트에 힘입어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 역시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양자칩 윌로우가 탑재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00해년에 걸쳐서 푸는 문제를 딱 5분 만에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100해년이라는 숫자가 좀 생소하잖아요. 10의 24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프론티어의 성능을 크게 웃도는 이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큐비트의 양을 늘렸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이 비트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큐비트는 오류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의 양을 대폭 늘림으로써 그 오류의 빈번도를 현저히 줄였다는 특징까지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구글의 주가가 5.6%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양자 테마 안에서는 최근 핫했던 종목이죠. 리게티 컴퓨팅이 45.2%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로는 어느덧 56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 양자 컴퓨팅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다음으로 떠오르는 테마다. 아직은 작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나는 기대를 걸고 있으며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팩트셋에서 찾아보니까 현재 리게티 컴퓨팅의 최대 기관 투자자로는 블랙록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리 미국에서 잘 나가도 우리 증시에서는 유독 양
양자 테마가 좀 안 가고는 했었는데 오늘 이 소식에서는 좀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이슈도 점검해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가 사뿐하게 $400를 찍었습니다. 월가 IB들의 긍정 코멘트에 따른 움직임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2025년도 탑픽으로 테슬라를 선정했죠. 중국 안에서의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 전환, 자율주행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가는 $400. 그와 함께 도이체방크 역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가형 모델인 이 모델 Q 출시 시점이 밝혀지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와 함께 이 모델 Q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 가격이 $30,000 미만으로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 있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코멘트. 목표가는 $370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플러스 트럼프의 더블 콤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 마감 후에 들려왔던 한 가지 소식입니다. 이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크루즈에 대한 로보택시 개발 지원금을 앞으로는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운전 보조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로보택시에서 발을 빼고 좀 더 빠르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3%가량의 오름세 나타냅니다. 그 밖에 뉴욕장 업앤다운 테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관련주인 글로벌스타가 8.5%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애플이 $11억 가량 투자를 하면서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글로벌스타의 위성통신 기능이 애플 워치에 탑재된다라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어제 중국 부양책 추가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중국 관련주들 올랐고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받아갔는데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하루 만에 되돌림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 내려갔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 흐름도 주의를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 간밤 이 실적이 괜찮은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AI 소프트웨어 테마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의 복귀부터 기분 좋게 해보겠습니다. 간밤 미시장은 좀 쉬어가면서 사흘째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죠. 0.8배를 뚝 떨어뜨리면서 또 한 번 2,300선을 깨나 했던 우려감은 다행히도 진정된 국면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43% 올랐고 코스닥은 5%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건 코스피가 그 전날의 급락분은 다 되돌렸고요. 2,410선대까지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날 금요일의 종가가 2,428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회복을 못하면서 갭을 메워가는 과정.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종가가 661선이고요. 그 전날에는 뚝 떨어졌었죠. 전날의 하락분 다 돌렸고 금요일의 종가였던 661선까지도 코스닥은 갭을 다 메꾸면서 마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하락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코스닥을 사고 있고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한 번 발을 뺍니다. 어제 초반에 들어올까 말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1,000억 원의 매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4,200억 원, 사흘 동안 무려 개인이 판 금액이 1조 8천억 원을 넘습니다. 개인의 투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전날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락이 어제 상승에 일조했고 어제 사실상 2,000개 넘는 종목들이 다 올라갔고요. 그 전날에 한 200개도 안 되는 종목만 올랐습니다. 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0개 채 안 되는 종목만 빠졌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을 거론해 본 거고요. 대다수가 좋았던 겁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 2차전지 다 같이 반등을 줬고 재건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드 다시 반영하면서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어제는 시장
시장의 이슈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틀간 열리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본격적인 QE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10월의 지준율 인하에 이은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그리고 K특산품으로 꼽히는 보톡스나 이런 쪽도 같이 움직였고요. 철강, 화학, 의류 다 같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2 1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들 반영하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상한가 급등 랠리 펼쳐졌습니다. 자, 코스피 PBR 0.85배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00을 깨면 단기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데 참 힘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어제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반등력을 보여줬죠. 자, 이제 지지를 확인했고 이제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제 뭘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의 오늘 오전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팔 구간 아니다. 대다수 무서워서 팔고요. 흥분해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의 투배가 쏟아질 때는 사실상 사기 싫은데 사야 하고 팔기 싫은데 팔아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죠. 최근에 사흘 동안 개인들의 순매도를 보면 신용 감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의 매도, 투매도 팔기 싫은데 파는 매도가 나온 거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살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매수 시점은 좀 더 기다려보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시가는 아마추어가 만들고 종가는 프로가 만든다. 사실 미국 시장 정보까지 다 반영해서 부수적인 내용들이 9시부터 9시 반에 결정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시가 수준에서 갭으로 높게 떠서 종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고수들의 매수세가 담긴 종가로 결국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되는 그 양봉이 누적될수록 우리의 매수 신호는 더 명확해질 거라고 하나투자증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봉 누적을 보자. 어제 쌓아올린 이 한계로서는 아직은 매수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 단계 더, 두 개, 세 개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경우에 그 이후의 흐름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뭘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 리포트를 여러 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앞서서 본 내용은 매수 시그널에 대한 힌트라면 그 다음에 그럼 양봉을 확인해 나가면서 어느 바구니를 좀 찾아봐야 할까에 대한 시그널로 답을 찾아봤습니다. 국내 주식의 비중 확대, 지금 그 구간일까요? 우량주의 박앤세일 구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계엄령 선포 해제 그 이후에 그 생각을 뒤따라가 보자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일,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되고 이제 해제된 이후 정규장 열렸던 날이죠. 이때부터 어제까지 해서 5거래일의 매매 패턴을 파악해 봅니다. 지금 코스피 쪽으로는 선물 쪽에만 순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현물의 순매수, 선물의 매도로 집계가 되면서 아직은 엇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종목별로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인 걸 보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비중 확대한 것으로 보면서 기회로 삼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반면 뚜렷하게 삼성전자, 자동차, 정책 관련주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지금 기회로 삼아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해석이겠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엔터, 헬스케어, 2차 전지 중심으로 사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선호주와 차선호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순매도 리스트에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면서 반도체 시그널은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투매가 주춤되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외국인의 매수가 강화되는 그 시점이 본격적인 우리 시장의 랠리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들의 장바구니에 있어서 공통점이 누적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모아야 할지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서 좁힐 수가 있을 겁니다. 개장 중계 때 오늘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한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간밤 흐름은 이제 계속 체크를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죠. 14일에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안 2차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2차 분기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번 주 내내 열리게 돼서 간밤의 흐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원달러 환율은 1,431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1,440원에서 50원, 최근에 뚫지 못했던 그 상단을 뚫어내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부분을 트라이할지 보셔야겠습니다. 4일 그리고 8일 다시 한번 30원 후반대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연속성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신인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 35포인트에서 크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다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어제 금투세 다행히 폐지가 되면서 우리 시장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2차 탄핵안 표결, 오늘도 정치 테마주에 힘이 실릴지 여부와 함께 어제 강했던 종목들의 확산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죠. 자, 개별 뉴스로 가겠습니다. 앞서서 체리냉커가 미장에서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약했고 반도체는 여전히 안 좋구나. 두 번째는 테슬라의 400슬라 돌파.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테슬라부터 보시죠. 국내 관련주를 움직일 만큼의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테슬라는 트럼프 트레이드 반영하면서 강할 때에도 우리 국내 2차 전지나 자율주행 쪽으로 개별적인 흐름만 보여줄 뿐 어떤 시세 연속성을 섹터 전체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IB 쪽에서 로보톡시를 호평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고개 들지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저가형 전기차 출시와 관련돼 내년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독주를 한다면 우리 시장엔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최근에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저가에 담은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2차 전지로 꼽혔거든요. 그 흐름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글 양자 컴퓨팅 칩 기술 진보를 확인한 간밤의 내용, 우리 시장에서도 테마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은 당분간 커질 겁니다. 지금 미국, 중국에서도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 이 기술 선두에 서기 위한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 그전에 IBM, 엔비디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엔에서는 내년에 국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하면서 많은 빅테크 중심으로 한 양자의 원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과기부에서도 지금 투자를 약속했고 카이스트 쪽에서도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돼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발맞춰 갈 수 있을 종목들을 찾아봐야겠고요. 계속해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아래 모아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 반영까지 이어가 보시죠.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